안녕하세요. 건강한 50대 이후의 삶을 위한 지식 채널 지식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질 지식생활 가정의학과 원장 이현우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뻐근함, 젊었을 때는 가뿐했던 계단 오르기가 이젠 버겁고 숨이 차오르나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여기저기 아픈 곳만 늘어나는 것 같아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이 사라지는 근감소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체념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늘 올라오는 이 값싸고 친숙한 식품 두부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부를 그저 맛있는 반찬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영양학적 정보를 넘어섭니다. 제가 20년 넘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리고 직접 건강관리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는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렸습니다. 이 별칭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작은 하얀 덩어리 속에 우리 50대 이후의 몸에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값싼 두부 한 모가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아주고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부드럽게 완화하며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까지 챙겨주고 심지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해주는 천연보약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평생 알지 못했던 두부에 대한 충격적인 오해와 진실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0분 영상에서는 왜 50세 이후 두부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지, 그 놀라운 효능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두부에 대한 무서운 괴담, 예를 들어 이소플라본이 유방암을 유발한다, 남성 정력이 약해진다 는 등의 위험한 오해와 그에 대한 과학적 진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좋은 두부의 효능을 200% 아니 300%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실용적인 비법들, 즉 좋은 두부를 고르는 방법, 최고의 영양궁합, 그리고 올바른 조리 및 보관법까지 두부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두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잠시 다른 생각을 멈추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영상이 끝난 후에는 아마 당장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지식생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건강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 즉 근감소증을 겪게 됩니다. 40대부터 시작된 근육 감소는 50대 이후 가속화되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으로 변하게 되죠. 단순히 몸매가 변하는 것을 넘어 근육은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태워 비만을 예방하고 면역세포를 만들어 감염에 맞서 싸우며 뼈를 지탱해 골다공증과 낙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등 근육이 줄어들면 전신 건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하며 체념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근육 감소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두부입니다. 흔히 근육하면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에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두부의 놀라운 장점은 바로 흡수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아무 문제 없었던 음식들도 소화가 잘 안 돼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복잡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야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콩을 날것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고작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콩을 갈고 끓이고 응고시켜 두부로 만드는 가공 과정은 콩, 단백질의 조직을 부드럽게 파괴하여 소화하기 매우 용이한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 결과 두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은 무려 95%에 달합니다. 거의 모든 단백질을 우리 몸이 흡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화 능력이 저하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 두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육류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대략 80에서 90%인 것을 감안하면 두부의 95%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근육관리 해결사가 또 있을까요? 두 번째로 두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이루는 20여 가지 아미노산 중 9가지는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데 이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육류,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완전 단백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부의 원료인 콩은 이 드문 예외 중 하나입니다. 콩은 놀랍게도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완전 단백질 식물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콩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메티오닌 함량이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다소 낮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인의 식단을 고려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주식은 무엇이죠? 바로 쌀밥입니다. 쌀을 비롯한 곡류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밥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아미노산 조성이 완벽하게 상호 보완됩니다. 특정 식품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밥과 두부처럼 다양한 식품을 조합하는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체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생물과 수치를 비교해 보아도 콩 단백질의 우수성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생물가는 섭취한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고로 꼽히는 유청 단백질이나 계란보다는 낮지만 콩 단백질의 생물가는 74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과 비슷하고 소고기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는 콩 단백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부의 단백질 밀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약 24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중 60kg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40%에 해당하는 놀라운 양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두부 한 모가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부는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수한 아미노산 조성을 갖춘 고품질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까지 극도로 높아 노화로 인해 약해진 우리 몸에 가장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두부를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의 놀라운 가치는 단백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부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해춘의 묘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등이 대표적인 콩 이소플라본으로 이들은 식물에서 유래한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분류됩니다. 이 이름만 듣고 혹시 불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절하여 전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기능 동맹군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소플라본의 작용이 이중적이라는 점입니다.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을 때는 약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여 부족한 호르몬 기능을 일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때는 수용체를 먼저 차지하여 강력한 인체 에스트로겐의 결합을 막는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선택적 작용 덕분에 이소플라본은 다양한 신체 시스템에서 매우 유익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폐경기 여성에게 이소플라본은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안면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 불안감, 우울감과 같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며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하시지만 암 발생 위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식품을 통한 이소플라본 섭취는 안전한 대안으로 권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 뼈 건강 증진에 이중으로 기여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처럼 뼈를 형성하는 세포, 즉 족골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부 자체의 풍부한 칼슘과 이소플라본의 시너지 효과는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뼈는 한번 약해지면 다시 강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두부로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심혈관 보호 기능입니다. 콩 섭취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에 해로운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에 유익한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부의 지방은 80%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불포화지방산과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하여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을 막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를 통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두부는 이 생명줄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넷째,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처럼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에서 인체의 강력한 에스트로겐과 경쟁적으로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호르몬 자극을 차단하는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어 특정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이러한 보호 효과는 중요한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부를 단지 단백질 덩어리로만 보는 것은 그 가치를 엄청나게 축소하는 것입니다. 두부는 우수한 아미노산 조성을 갖춘 고품질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뇌 기능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며
뼈 건강과 암 예방에까지 기여하는 핵심적인 생리활성 물질인 이소플라본까지 함께 공급하는 다기능적 영양식품입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 두부의 역할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50대 이후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효율적인 영양 전달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부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해춘의 묘약입니다. 지금까지 두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식품인 두부조차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는 온갖 무서운 괴담과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부가 유방암을 유발한다, 남성 정력을 떨어뜨린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 분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니어층일수록 이런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2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두부에 대한 가장 위험한 5가지 오해를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두부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날려버리고 건강한 식탁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 주제별로 오해와 진실이라는 명확한 자막과 함께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가장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오해는 바로 콩의 이소플라본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입니다. 이 오해는 일부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역시 위험할 것이라는 단순하고 환원주의적인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소플라본의 복합적이고 정교한 작용, 기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과학적으로 매우 부정확한 추론입니다. 오해: 콩 섭취가 유방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식품 형태의 콩 섭취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심지어 유방암 환자에게도 안전하거나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작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즉 SERM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유방 조직에서는 인체의 강력한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오히려 차단하는 기량제, 즉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고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기전은 동물 실험을 넘어 실제 인체 대상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특히 평생에 걸쳐 콩 섭취량이 많은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 연구들은 콩 섭취가 유방암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만 명 이상의 여성을 추적 관찰한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하루 콩 섭취량이 10g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위험이 3%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콩 섭취량이 많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평균 24%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인체 연구 결과들은 콩이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속설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방암 예방 효과는 두부, 된장, 두유와 같은 자연식품 형태의 콩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이소플라본만 고농도로 추출하여 만든 보충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유방 세포 증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보충제의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소플라본 보충제 섭취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식품과 보충제는 작용 기전과 체내 농도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유방암 치료 중이거나 생존자들의 콩 섭취는 어떨까요? 이 또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타목시펜과 같은 항호르몬 치료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므로 이소플라본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용량 이소플라본 보충제는 이 경우에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 형태의 콩 섭취에 대해서는 담당 종양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방암 진단 이후에도 적절한 양의 콩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발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콩이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속설은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실제 과학적 증거들은 자연식품 형태의 콩 섭취가 오히려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두부를 섭취하고 유방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오해입니다. 남성이 콩을 많이 먹으면 정력이 감퇴하고 여성처럼 변한다는 속설은 남성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대표적인 우려 중 하나입니다. 이는 콩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심지어 여성형 유방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인 양의 콩만 섭취한 개인의 사례 보고나 인간과는 다른 생체 시스템을 가진 동물 실험 결과를 무리하게 인간에게 적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해 두부 등 콩 섭취가 남성 호르몬 감소, 정력 감퇴, 여성형 유방증 등을 유발한다. 진실 정상적인 콩 섭취는 남성 호르몬 수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과학계는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별 연구 결과들만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수많은 인간 대상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인 메타 분석을 통해 콩 섭취가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최신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38개의 잘 설계된 임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식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콩, 단백질이나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더라도 남성의 총 테스토스테론, 유리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다른 생식 호르몬 수치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간 섭취뿐만 아니라 12주 이상 장기간 섭취하거나 콩 섭취량이 많은 일본인의 평균 섭취량인 하루 30에서 50mg을 넘어서는 고용량을 섭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과학적 증거는 콩이 남성성을 해친다는 속설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콩 섭취가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콩의 이소플라본 중 하나인 다이드제인은 오히려 정자의 질을 개선하여 운동성이 낮은 정자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방암 예방에 기여하는 것과 동일한 항 에스트로겐 기전이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예방에 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기부전이나 여성형 유방증과 같은 문제의 진짜 원인은 두부가 아닙니다. 비만, 대사증후군, 특정 약물의 부작용,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훨씬 더 흔하고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진짜 건강관리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두부를 드십시오. 콩은 여러분의 남성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유전자 변형 GMO 콩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이 논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두 가지 별개의 사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유전자 변형 기술 자체의 안전성이고, 둘째는 GMO 작물 재배에 수반되는 농업 방식, 특히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사용의 안전성입니다. GMO 콩은 무조건 위험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GMO 기술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안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특정 제초제 사용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는 국산 콩 등 라벨 확인으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GMO 기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GMO 작물이 1996년에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이래 2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었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과 같은 권위 있는 과학기관들은 현재 시판되는 GMO 작물이 기존 작물과 비교했을 때 인체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거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에는 300명 이상의 독립적인 과학자들이 GMO의 안전성은 품종별로 개별 평가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새로운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비판가들에게 더 큰 우려는 바로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입니다. 대부분의 GM 콩은 특정 제초제, 즉 몬산토연 바이엘의 라운드업에 저항성을 갖도록 개발된 라운드업 레디 품종입니다. 이로 인해 GM 콩 재배에는 글리포세이트가 대량으로 사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추정 물질, 즉 그룹 2A로 분류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 물질이 암, 자폐, 불임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지만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과 가치관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업적인 GMO 콩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국산 콩 100%라고 명확히 표기된 두부를 선택하는 것은 GMO 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기농 두부의 경우 수입 유기농 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기농이라는 문구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용유, 간장 등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경우 현행법상 GMO 표시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유전자 변형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가급적 가공이 덜 된 원물 형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GMO 콩 논쟁은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는 이분법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는 과학적 위험 평가, 농업 정책,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지식생활 채널은 여러분께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전달하고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국산 콩 선택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통풍과 퓨린 함량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부 등 콩 식품은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에게 해롭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진실은 두부는 대표적인 저퓨린 식품으로 통풍 환자에게 오히려 권장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통풍은 퓨린이라는 물질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산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퓨린 함량이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두부를 포함한 모든 콩 식품이 통풍 환자에게 해롭다는 오해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부는 대표적인 저퓨린 식품입니다. 놀랍게도 두부 100g에 함유된 퓨린은 약 20mg에 불과합니다. 이는 닭고기 100g의 퓨린 함량이 150mg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특히 등푸른 생선이나 내장류에 비하면 두부의 퓨린 함량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두부는 통풍 환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통풍으로 인해 육류 섭취가 어려운 분들께 두부는 단백질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 방식은 중요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기거나 고열로 조리하면 퓨린 함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은 두부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찌거나 또는 조림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조리법만 지킨다면 통풍 걱정 없이 두부의 모든 영양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과 콩 섭취에 대한 우려입니다. 콩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갑상선 환자는 콩을 먹으면 안 된다. 콩에 고이트로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요오드 섭취와 조리법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갑상선 약물 복용 시에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무기질인 요오드의 흡수 및 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화학적 기전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콩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전만으로 콩 섭취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고 체내 요오드가 충분한 사람에게 고이트로겐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평소 식단에서 요오드 섭취가 극히 부족한 경우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회피가 아닌 균형입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부 요리에 미역,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곁들이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이자 과학적으로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겐의 작용을 상쇄하고도 남아 갑상선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고 김을 반찬으로 먹거나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끓이는 등 우리 식탁에는 이미 훌륭한 조합들이 많습니다. 질환별로 더 구체적인 지침을 드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과도한 콩 섭취는 피하되 요오드와 함께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콩 식품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약물 복용 최소 4시간 전후로는 콩 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점심 식사부터 콩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콩 섭취가 갑상선 항진증 약물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갑상선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콩과 갑상선 기능의 관계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식단 관리,
그리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두부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포심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부가 50세 이후 우리 몸에 왜 최고의 보약인지 그 놀라운 효능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던 5가지 위험한 오해에 대한 진실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완벽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유방암이나 남성성 저하 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두부를 드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왕 먹는 거 두부의 효능을 200% 아니 300%까지 끌어올리는 비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트에서 어떤 두부를 골라야 하는지, 누구와 먹어야 최고의 궁합인지, 시금치와는 정말 상극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두부 효능 200% 올리는 실전 마스터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좋은 두부 고르는 법부터 최고의 궁합, 그리고 남은 두부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법까지 여러분의 식탁을 황금으로 만드는 모든 실전 팁들을 공개할 예정이니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지식생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건강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